자, 원이라 하면 우리가 기존점을 일반적으로 0,0으로 둔단 말이야. 그리고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그 좀 더 새로운 용어로 뭐라고 했지? 그렇지. 좌취의 방정식이라 그래. 그럼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분명히 이런 형태의 뭐가 그려져? 원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이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거야.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이거지, 그치? 그 양변에 제곱시키면 결론적으로 이런 기본형의 원의 방정식이 탄생돼.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좌취의 방정식이라고 했고, 이때 원의 중심은 당연히 0,0이지. 그래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원의 중심은 얘가 0이 되기 위한 값, 얘가 0이 되기 위한 값, 바로 0,0이다. 얘랑 상관없이, 알겠니? 그리고 반지름은 r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됩니까? 그 얘를 평행 이동시켰어. 평행 이동시키면 플러스 a만큼 플러스 b만큼, 이 b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 상관이 없어. 그럼 평행 이동시키면 원의 중심은 여기가 될 것이고, 그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반지름은 절대 안 변하지. 평행 이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으면 x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야? x 마이너스 a. 자,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y 마이너스 b. 반지름은 변화가 없어. 얘를 원의 표준형이라 그래. 그래서 원의 중심이 뭐냐 물어보면 x가 a일 때 y가 b일 때 그래. 이해됐습니까? 그 원의 중심 뭐냐? 그러면 이거 보고 a, b라고 읽을 수 있으면 돼. 되니? 그러면 얘를 펼치면 이렇게 나올 건데, 얘를 대문자 a로 할 것이고 얘를 대문자 b로 할 거고 얘를 c라고 한다면 그냥 표현되기를 얘를 원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한 것은 않아. 근데 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부터 먼저 얘기하냐? 학교 시험 볼 때 실제로 원의 일반형으로 표현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놓으면 틀려. 알겠지? 무슨 말인지? 표준형으로 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놔야 돼. 근데 표준형과 일반형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당연한 것도 못 풀겠지. 그치?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x, y에다가 어떤 값이 이제 주어져. 뭐 예를 들어서 1,2, 뭐 3,4 이렇게 막 주어질 거야. 주어질 때 집어넣으면 문자가 몇 개 생겨? A, B, C 3개 생기지.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연립방정식에서 얘기한 적 있지만 미지수가 3개면 점도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 돼. 이해돼? 그래서 원의 방정식 풀 땐 점이 몇 개 필요해? 직선은 몇 개 필요해? 2개. 원의 방정식 점은 몇 개 필요해? 3개.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얘들아,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삼각형은 분명히 얘가 뭐가 될 것이고 빗변이 될 것이고, 얘가 뭐가 된다? 직각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런 기울기가 있고 이런 기울기가 주어졌다면 얘가 수직이래. 그럼 두 점을 이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지름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야. 이게 언제부터 이걸 자꾸 얘기했어? 중2 때부터 얘기했던 거야. 알겠니? 응? 자,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두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그때 생긴 이 빗변이 뭐다? 지름이야. 자, 그 다음에 원이 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예요. 얘는 그냥 상식으로 그럼
점이 두 개면 원이 몇 개 만들어질까?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이 얘기야. 이제. 점 두 개면 이 점을 지나고 오케이? 또 다른 점이 아무데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원도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원도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원도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야. 부정방정식이 되니까. 미지수 3개인데 점이 2개면 부정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져. 점 2개면 직선 하나만 되지. 점 하나면 직선은 몇 개 만들어?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잖아. 이렇게. 그 얘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자, 점이 2개면 직선이 몇 개 만들어져? 1개. 점이 1개면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져. 원은 몇 개가 있어야지 점이 3개가 있어야지 1개 만들어지지. 그럼 2개밖에 안 주어지면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져. 상식으로 알아도. 알았지?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여기서 기본 상식 한번. 자, 문제에서 얘가 원의 지름이라고 주어진다면 이 원의 중심 M은 당연히 선분 A, B의 중점이 되겠지. 그치? 맞아? 뭐 특별히 뭐 이건 내용을 굳이 안 적을게. 자, 만약에 이런 원이 존재했어. 얘 A하고 B라고 할게. 반지름 얼마야 그러면? 반지름이 A니 B니? 그렇지. 이 길이가 A잖아. 이 길이가 뭐야? 그럼 얘가 반지름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럼 이 식은 x 마이너스 a 제곱에 뭐라고 불러? y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뭐라고 불러? 반지름 b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자, 만약에 이렇게 됐어. 똑같이 여기가 A하고 B래. 너무 좀 그랬나? 자, 원의 중심 A, B라고 할게. 그럼 중심이 A, B면 분명히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반지름이 얼마야? A라고 하면 틀린 거지. 그렇지. 자, 이 길이가 X좌표가 A면 길이는 여기에서 이걸 빼야지. 이해됐어? 따라서 반지름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A가 음수잖아. 이해돼? 그렇지만 결국은 A제곱이 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자, 하나 더 설명하면 이제 만약에 이런 원이 있고 반지름이 R이라고 했어. 그럼 이 원의 중심은 얼마가 될까? 반지름이 R이라고 했어. 이 길이 R이지. 이 길이도 R이지. 그럼 좌표는 뭐야? R이야? 마이너스 R이야? 마이너스 R이라 해야지.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는 이런 걸 조심해. 어차피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 따라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현재 R은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이게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부호가 달라지겠지. 그치? 그렇게 할 줄 알면 돼. 자, 우선 여러분들은 49페이지의 메모에다가 이 문제를 이 설명을 한번 적는데 여러분들 보면 보충학습에 이상한 거 있어. x 빼기 x1, x 빼기 x2, y 빼기 y1, y 빼기 y2라는 이 식 있지? 그치? 이거 철저하게 그냥 무시해. 이 공식 쓰지 마. 왜? 쓰는 것 자체는 그냥 나중에 이게 이제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그 사용하지 말고 이 공식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 그래서 보충학습 옆에다가 암기 노라고 써. 그냥 풀어도 빨라 얘는. 응? 저기 C가 마이너스 R제곱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저 ABC라는 것만 그냥 중요하지. A가 마이너스 2A고 대문자 B가 마이너스 2B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자, 다 못 적었어도 괜찮아. 필수예제 1번.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원이 있는데 그게 어디를 재나? 5, 1을 재놨네. 이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얘들아 이거 원의 중심. 그렇지? 불러봐 공식.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 제곱은 반지름 필요하지 그치? 얘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점이 뭔지 모르잖아.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하는 거고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잖아.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하면 r 제곱은 그치? 얼마야? 4 해서 8 되겠다는 얘기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의 방정식을 구했어.
자, 그 다음. 너희들 그 앞에 48페이지였나? 펴봐. 49페이지에 원의 일반형 뭐라고 적혀 있어? 불러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봐봐. 일반형을 무식하게 외우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일 때에만 원의 방정식이라고 착각하게 돼. 개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원의 방정식이야. 시험에 진입항종으로 종종 나와. 근데 이런 문제를 그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을 외웠던 사람들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일 때에만이라고 착각해. 그래서 필수 예제 2번에다가 같으면 된다라고 적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된다. 저 같다라는 건 뭐야? 좀 원의 방정식 얘기하는 거야. 같으면 원의 방정식이 된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저게 틀리면 쌍곡선, 포물선 이런 것들이 돼. 고3 이과 미적분에서. 그러니까 이과에서 배우는 기하와 벡터 내용이야. 자, 됐고.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니 여기서? 중심과 반지름 길이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럼 봐봐. 2x제곱 했고 2로 반드시 묶어야 돼. 왜? 형태가 이런 형태로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절반. 네, 제곱하면 16분의 25. 없던 거니까 다시 는 0.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자, 정리하시면 2배의 y. 자, 그리고 정리하면 8분의 25가 되겠지. 그래,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 되니? 0,4분의 5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 물어봤지. 그럼 뭐야? 루트 씌우니까 2루트 2분의 5가 되어서 정리하면 4분의 5루트 2가 되겠다. 잠깐만. 그냥 잠깐만 안 할게. 잘못했어. 지금 2가 있지? 그렇지? 2를 안 나눴네 보니까. 따라서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나? 따라서 원의 중심 반지름은 4분의 5가 되겠다. 반지름 할 때는 반드시 2로 나눠줘야지. 그치? 최초 공식이 이랬으니까. 됐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 찬이가 밤새니? 오늘 상태가 되게 안 좋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필수제 3번 가자. 얘들아, 세 점이 주어지면 원 몇 개 만들어? 적어. 필수제 3번에다가 점이 3개면 원이 1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솔루션 원의 뭐지? 여기서 대문자 ABC 안 썼지? 대문자 ABC 쓰는 게 더 귀찮잖아. 대문자 AB가. 그럼 문자가 중복된 게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쓰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럼 00 집어넣으니까 C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C가 0이지, 그치? 그리고 3,1을 대입하면 10,
3a 더하기 b는 0. 얘 대입해서 는 0. 연립. a, b 구할 수 있지? 해봐. 지민은 뭐해? 무서운지 몰라? 얘를 또 대입해야지. 맞아, 여기다가. 빨리 해. 얘를 연립하면 되겠다. 더럽다, 이거 계산. 표준형을 썼기 때문에 표준형을 쓰는 상관없어. 아, 얘 일반형이야. 그리고 이거 일반형으로 놓으면 되지 뭐. 귀찮은데. 안 그래? 자, A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7분의 15. 맞아. 연립해서 B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25. 25y는 0 이렇게 되겠다. 답은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편한 쪽으로 놓으면 돼요. 자, 봐. 아직 그리지는 마. 두 번째 풀이는 얘들아 이거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 빼기 0, 2 빼기 0 해도 되니까. 자, 이거 기울기 얼마야? 3분의 1. 그럼 이 기울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를 돼야 안 돼? 마이너스를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못 푸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었으면 얘가 무슨 관계라는 얘기야?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었으면 수직이 되어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에 지름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의 중점이 바로 얘다 해서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꼴인데, 근데 얘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안 됐지?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멈춘다.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숙달이 된 사람들은 노가다 뛰기 전에 얘가 먼저 기울기부터 빨리 확인해. 어차피 숙달이 됐으니까 금방 확인해. 그래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러면 바로 여기서 그냥 풀고 끝내는 거야. 됐니? 지금 얘는 되게 쉬운 게 0,0이 주어졌잖아. 0,0이 아니었다면 C가 금방 0이 안 되잖아. 더럽지? 그럴 때는 웬만하면 학교 내신에서는 이렇게 줘.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해됐나? 적을 내용이 없다. 그래서 필수에서 3번에다가는 이렇게 하고 이것만 쳐. 자, 필수에서 4번. 얘가 원을 나타낼 때 밑줄 긋고 표준형으로 고쳐라. 표준형으로 고쳐라. 반드시.
반드시 표준형으로 고쳐라. 얘는 x-1의 제곱이 되려면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플러스 1을 똑같이 해주고 여기는 y 플러스 3의 제곱 따라서 9가 필요하니까 똑같이 9를 써줘라.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돼.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k에 어떻게 되겠나?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맞나? 이해되니? 그럼 최초 이렇게 먹은 식은 여러분들아 우리가 원의 방정식 선생님이 정의할 때 원 정의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일정한 거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 한 거 아니야. 지금 루트만 없을 뿐이지.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는 0보다 커야지 원이 될 거 아니야. 두 점 사이 거리가 음수면 원이 만들어져? 그러면 자 기준점이 여기 있고 반지름이 있는데 반지름이 처음부터 0이야. 그럼 점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점이야, 점. 따라서 원이 되려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알겠니? 그리고 어차피 얘가 R제곱이었잖아. 표준형에서 이렇게 놓으면 뒤에가 무조건 뭐였어? R제곱이었잖아. 그래서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해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지? 그래서 원을 나타낼 때 이렇게 된다. 이따 여러분들 원은 끝까지 풀 시간을 다 줄 거야. 숙제는 내가 오늘 그 프린트로 줄 거니까. 얘들아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A점, B점이 분명히 이렇게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얘가 뭐래? 지름에 양 끝이래.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가운데가 원의 중심 아니야. 그러면 선분 AB의 중점이니까 더하고 2로 나누고 더하고 2로 나누면 1,1이 되었지. 그럼 이거 반지름부터 구해봐. 그래서 원의 방정식 세워봐. 자, BM의 길이는 4, 2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원의 중심 1,1이니까 얘가 반지름이 되지. 그래서 R제곱 이게 답이 되겠다. 됐나요? 필수의 제요건 별표 3개 치시고 문제에서 이 선분 A 두 점 A, B가 있을 때 얘가 만족한대. 그리고 3대 1에 점 Q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점 Q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메모쳐. 자 이렇게 먼저 곱하게 되겠지. 그렇지? 맞아? 그럼 3QB의 2배의 QA야. 그렇지? 자, 점 Q를 우리가 모르니까
x, y라고 하고 자 그리고 제곱을 시키면 자 제곱을 시킨 이유는 처음부터 루트를 쓰고 싶지 않아. 지저분하니까. 자 q, b, x-3의 제곱에 y-2의 제곱 4 곱하기 QA는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선생님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자. 얘 9x제곱 9y제곱 4x제곱 4y제곱이니까 계산하면 x제곱이 몇 개 남아? x제곱 y제곱 5개 남지? 자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6x잖아 6, 9, 14x에 4x에 16x 그걸 넘겨서 뺐으니까 또 몇 x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걸 다 계산하면 되겠지? 오케이? 뭐 해봐. 있잖아. 야, 이거 너무 글씨를 크게 쓴다. 처음부터 얘기할 거야. 솔루션 2가 있는데 글 쓸 거거든, 나중에. 아이고 여기다 필수에이지 6번은 너 봐봐. 그럼 알았어. 잠깐. 이렇게 해서 졸라 정리해. 알겠지? 그럼 결론만 쓸게. 여러분들이 이거 다 정리하는데 계산 실수가 없어야지 이제 뭐가 딱 튀어나오겠지. 그럼 그게 이제 x제곱 y제곱 몇 x 몇 y 숫자는 0 될 거야. 어차피 다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다시 이제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그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표준형으로 안 놔도 되겠네. 그렇지만 이걸 다 정리하면 답이 되겠지. 마지막에 5로도 나눠주고 그렇지? 그럼 지저분해 안 지저분해? 제발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는 정리하잖아.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 풀 때 계속 이렇게 풀어. 너희들한테 강조하는 건 얘는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노가다인데 이 풀면서 어떤 이 문제에 풀면서 여기서 뭘 요구하는지 우리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노가다야. 계산 연산이야. 이건 고등수학이라고도 할 수 없어. 내 말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결론은. 자 그럼 이제 진짜는 여기에 있다. 솔루션 2. 이제 조그맣게 써. 이제 여러분들이 입고 와서 자리가 안 되는 사람은 너무 크게 쓴 사람은 그냥 아예 다 지워버려. 그냥 이것만 두고 다 지워버려. 자리가 없으니까 쥐냐. 지워요? 다 지워. 어떻게 네가 그렇게 썼는데. 여기다 공간만 좀 남으면 돼. 오른쪽에. 그러면 잠깐만 이제 멈추고 지우기 전에 이거 먼저 설명할게. 그러면 자 봐봐. 얘들아 원밖에 한 점이 있어. 따라해. 원밖에 한 점. 원밖에 안 점. 자 얘들아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까먹었어? 정근선 그렇죠. 이차함수에서는 대칭수.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는 뭘까?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중심. 원의 중심이야. 그럼 모르면 원의 중심 연결해. 그럼 이 점에서 중심 연결했지? 봐봐. 그럼 이 점이 원에 있는 점 중에서 따라해. 원에 있는 점들 중에서 점들 중에서 이 점과 가장 가까운 점은 바로 여기겠지. 여기나 여기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점은 여기겠지. 그럼 여기에서 가장 멀리 있는 원 위의 점은 어디야? 얘보다는 얘가 될 거 아니야. 그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중심 연결하면 자동으로 얘가 가장 가까운 점,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되겠지. 그럼 이 기준이 뭐냐면 A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멀리 있는 점을 연결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두 글자로 지름 되는 게 지금 내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핵심 포인트야. 알겠니? 자 얘를 노가다 띄웠더니 원이 되었지. 그렇지? 그럼 이 형태는 원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여기서부터 들어간다. 자, 점 A, B에서 라고 했는데 몇 대 몇이랬어? 네.
Q까지 3대 2라고 했는데 외분점이다, 내분점이다, 선분 AB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선분 AB란 말이 없어. 따라서 얘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야. Q가 여기 있으면 얘가 몇 대 몇이다? 3대 2라는 얘기야 무조건. 어? Q가 여기 있으면 얘가 3대 2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Q가 또 여기에 있으면 3대 2가 되겠지. 그럼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2. 그럼 봐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통 시험 문제에서 쉬우면 이렇게 나와. 또 더럽게 주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봐봐. 얘가 점 Q야. 1. 선분 A, B의 내분점이지. 정확하게 3대 2 줬지. 여러분 이거 조그맣게 그리면 안 돼. 이따가 최대한 크게 그려야 돼. 그러면 Q1은 3대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3 다섯 칸이야. Q1의 좌표가 얼마일까? 3대 2 갔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3 증가, 5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3칸 증가, 2칸 증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에서 3칸 증가 있으니까 얼마야? 그렇지. 근데 Y좌표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러면 그대로 2지. 알겠니? 자, 그리고 3대 2를 했더니 결국 몇 대 몇이 된 거야? 1대2. 이때를 Q2라고 하면 마이너스 2에서 3, 5칸 증가했으니까 몇 칸 증가해야 돼? 10칸. 10칸 증가해서 13이 되었고 Y좌표 변화 없지? 오케이? 그럼 이게 바로 Q가 지금 너희들 보시면 이제 여기가 점 A의 속태가 가장 가깝고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돼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Q가 여기 있어도 되잖아. 3대 2. Q가 여기 있어도 돼. 3대 2. 근데 왼쪽엔 없잖아 당연히. 그러면 이 3대 2가 되는 지점을 다 연결하면 이게 가장 가깝고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되어서 이게 무조건 원이 그려질 거란 얘기야. 가장 가깝고 가장 멀리 있고 규칙성 때문에. 그럼 가장 가깝고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지름의 양끝이 된다. 알겠니? 그럼 자 1,2와 13,2의 중점은 Q1과 Q2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데 1과 13의 평균이니까 2분의 얼마야? 14가 될 것이고 2분의 2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2 더하기 2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7,2가 원의 중심 이렇게 되잖아.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얘가 원의 중심이 7,2니까 얘가 지름의 양끝이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선택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하는 거야. 7 빼기 1의 제곱은 36, 2 빼기 2는 0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루트 36이었는데 그렇지? 우리가 쓸 때는 x-7의 제곱, y-2의 제곱은 r의 제곱이잖아. 36. 풀이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선택할래? 이걸 선택할래?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걸 선택해야 돼. 알겠어? 근데 주구장창 답지에 보면 이런 풀이가 많다 보니까 맨날 너가 다 띄고 있어. 오케이? 자, 얘를 깨끗하게 정리해. 크게 좀 그려야 될 거야. 최대한 크게 그려서 자리가 없으면 밑에까지 내려가. 최대한 크게 그려. 최대한 크게 그려서 솔직히 이거 안 적어도 돼. 자리가 없으면 얘를 최대한 크게 그려. 그래서 이 부분이 3대2, 3대2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게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줘. 그 야폴로니우스의 원이라 그래. 얘를 이따 얘기할게. 다시. 결론은 솔루션 1에서 보여주는 건 너무 지저분하니 얘는 이렇게 풀어라야. 알겠죠?
다 적었지? 자, 다시 설명할게. 집중. 점 Q는 위치가 3대 2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있으면 돼. 3대 2가 되는 지점. 그리고 3대 2가 되는 지점. 3대 2 길이가 3일 때 2는 2. 이런 지점. 3일 때 2가 되는 지점. 이런 지점을 다 찾으면 돼. 그렇게 하면 결국 뭐가 생겨? 이런 원이 생긴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아까 노가다 때 했더니 원이 된 건 확실히 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보니까 바깥에 점 A에서 원의 중심을 연결했어.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가장 가깝고 얘가 가장 멀다라는 거 알게 됐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이 두 개가 뭐가 된다? 지름의 양 끝이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문제 줄 때 학교 시험에서도 딱 맞게 줘. 부은 것처럼 이상한 학교 아니면 자 3대 2다. 그러면 3대 2인데 마이너스에서 3 5칸 증가했으므로 3칸 2칸 증가하게끔 하면 얘는 마이너스 2에서 3칸 가니까 1이 되었고 y좌표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 얘가 여기서 3일 때 여기까지가 2야. 그럼 따라서 1대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에서 3 5칸 증가했으니까 10칸 증가해서 13 되고 y좌표 변화 없었다. 자 여기는 중심이라고 한다면 2분의 1 더하기 13 2분의 4 중심은 7,2 아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했더니 루트 36 그래서 제곱해서 36 답이 이게 된다는 거야. Q1과 Q2는 왜 생겼어? 내분점, 외분점 찍은 거였지. 됐나요? 이제 좀 감이 와? 점 Q는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얘기야. 이 3대 2는 좀 연하게 적어. 됐나요? 노란 글씨가 뭐라고? Q1과 Q2가 지름의 양끝. 지금 여기서 굉장히 공들이고 있어 선생님이 지금 시간을. 벌써 10분을 넘겼어. 됐나요? 이제 지워도 될까?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문제를 하나 더 추가시키면 색깔펜으로 자 선분 자 삼각형 ABQ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점 선분 AB 길이가 얼마야 이거? 자 Q는 파란색 위에 점이지 그치? 오케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그렸겠어? 좌표 표면상에서 그리면 여러분들 더 눈 깔고 올 거야 이게. 자 먼저 이 길이는 현재 5. 그럼 높이가 필요하지. 맞아? 점 Q가 여기라면
높이가 얘가 되지. 끝났네. 높이가 가장 클 때는 언제야? 원의 중심에서 쭉 올라가면 Q가 여기에 있대. 이때 바로 뭐야? 높이가 반지름이 될 때 높이가 최대잖아. 높이가 반지름이 될 때 최대란 말이야. 왜? 지금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높이가 점점 커져서 여기서 최대 다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반지름이 아까 6이었지? i제곱이었으니까 맞아? 그래서 보통 시험은 아폴로 니우스의 원만 그러니까 이것만 구하라 그러면 정말 쉬운 문제. 정말 쉬운 문제고 이것도 헷갈려서 애들이 못 풀어. 선행을 미리 안 했던 애들은. 근데 그랬던 애들이 얘까지 하면 눈깔 돌아 안 돌아? 한 3-4번 복습해야지 이렇게 풀걸? 실제로 점수를 구하려고 무지개 노력한단 말이야.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 명심해라.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요원의 방정식에서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물론 나중에 이거 이제 우리 학원 교재에서는 이건 기초지 기본 내용을 알고 있으라고 있는 거야. 문제가 나중에 이렇게까지 오니까 결국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그림으로. 알겠지? 노가다 뛰는 것 자체가 이 문제 풀 때는 손을 못 대요.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됐지? 그림 그려서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 된다. 자, 멈추시오 이제. 어차피 이건 원방은 너희들 오늘 다 풀게 할 거야. 숙제로 평면 잡혀하고 직방에 나갈 거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아 이제 이 부분 다시 봐. 아이! 필수 예제 6번. 자,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지. 그럼 이런 건 또 뭐가 있어? 이름이 있어. 저거 아폴로. 영어로 쓰지 말고 한글로 써. 아폴로. 뉴스. 뉴스요? 그냥 써. 아폴로 뉴스. 뉴스. 아, 그냥 써도 상관없어. 하우스를 쓰든 뭐 상관없잖아. 아폴로 뉴스의 원. 이름이 있는 거야. 아폴로 뉴스의 원. 자, 아폴로 뉴스의 원은 쉽게 말하면 원밖에 한 점이 있으면 원의 중심 연결해. 알겠니? 그래서 이 바깥의 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멀리 있는 점을 연결하면 그 두 점을 연결하면 이 두 점이 뭐가 된다? 지름이 양끝이 돼서 원을 그려가지고 풀게 된다. 알겠니? 그리고 아까 넓이 구한 거 있었지? 그게 아폴로니우스 원의 대표적인 문제야. 그럼 그걸 이해하면 또 다른 문제를 줬을 때 물론 틀리겠지만 설명했을 때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 못 알아들으면 10분 동안 또 고생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같은 말이 있을 수 없지 이제. 자, 필수 예제 7번. 중심이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건데 중심이 3,-2에 있고 x축에 접한대. 그럼 3,-2가 어디 있니? 1, 2, 3, 4에서 3,-2. 어? 4? 자, 그럼 여러분들이 x축에 접하게끔 그림을 대충 그려봐. 그냥 대충 하나, 둘, 셋 딴 거 하지 마. 됐죠?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 얼마니? 3. 아, 2.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걸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럼 2번 해봐 이제 여러분들 다 했으면. 얘들아 원의 중심이 여기잖아. 마이너스 4,1 x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한대. 그럼 이거 있잖아. 딱 반지름 4가 되는 거 접한다고 했으니까 봐봐. 원이 있잖아. 접한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바로 얘가 원의 중심이라면 그대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되는 건데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개념이 수직 개념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자, 필수예제 8번. 제목에다가 크게 적어. 필수예제 8번 문제 위에다가 색깔펜으로 크게 적어. 그러니까 얘는 있잖아.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게 해주는 키가 돼. 나중에. 그래서 얘를 먼저 설명하는 거야.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외워라. 아직은 기초 단계라 써먹을 일이 없지만 문제가 좀만 어려워지면 저걸 사용하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곧 설명할게. coming soon. 요즘.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점을 지나고 이 점을 반드시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따라하세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 점을 지났는데 이 점이 일사분면에 있어. 그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솔직히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느 한 사분면에만 존재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몇 사분면인지는 문제에 주어져. 몇 콤마 몇을 지난다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라고 했지? 항상 그래. 항상.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네모 치고 별표. 그리고 아예 외워버려. 문제 풀 때 계속 두 개가 나오는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날 때 무조건 두 개가 존재해. 그림은 꼭 보여줄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이따가 그려라. 이 원은 그렸으면 상관없고 이따가 그려라. 가급적이면. 자, 여기가 2,1이라고 해봐. 오케이? 근데 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원의 중심은 뭐라고 할 수 있어? R,R이라 할 수 있지. 양수니까 어차피. 그러면 X-R의 제곱에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고 얘가 어디를 지나? 점 2,1을 지나니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대입을 하면
얘를 정리하잖아. 그럼 R제곱 R제곱 하나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이니까 2배 하면 마이너스 6R. 얘랑 그냥 계산한 다음에 2배 하면 돼. 그 다음에 A는 4 더하기 1이니까 5. 그럼 반지름 몇 개 나왔어? 저기 1과 5. 2개 나왔지? 무조건 2개가 나와. 그렇게 생각해. 근데 보통 내신에서는 쉽게 주면 이렇게 반지름이 나오지만 어렵게 주면 더럽게 나와. 그러면 더럽게 나오면 더럽게 써야 될까?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때는 나중에. 자, 어쨌든 여기서 원하는 거 뭐야?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지, 그치? 이렇게 간다. 아직 그리지 마. 접했어. 이 점을 예를 들어서 2,1이라고 보는 거야. 알겠니? 어?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할게.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릴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것처럼 보여져서 극단적으로 그릴게. 원래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 구하라고 했지? 어? 그 여기는 알파 콤마 알파고 여기는 뭐가 돼? 잠깐만. 베타 콤마 베타가 됐을 때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는 그러니까 x좌표 y좌표잖아. 결국 어느 직선 위에 있는 거야? y는 x 위에 있는 거야.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는 어디에 있다고? y는 x 위에 있다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했다면 얘가 몇 도야? 45. 45도야. 그럼 1대1대 루트 하면 되겠지? 내가 원하는 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배야? 루트 2배가 두 점 사이 거리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해돼? 어? 그러면 결국 이 알파 베타가 뭐야 또? 반지름이잖아. 그럼 두 분의 합은 얼마야? 두 분의 곱은? 그럼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했다면 제곱을 해서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야? 베타를 큰 걸로 놨으니까 4가 됐잖아. 답은 얼마? 그래서 중심 사이 거리는 4 루트 2. 이 길이가 4니까 얘 루트 2배 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어? 이거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해됨?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실제로 너희도 이번에 지난주에 토요일날 클리닝 갔던 사람들도 보면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하니까 진짜 근을 구해가지고 더했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자꾸 쓰란 말이야. 여기는 물론 알파 베타 값이 정확하지만 내신에서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이런 것들을 배운 목적 중에 하나니까 자꾸 사용하세요. 알겠지? 자, 깨끗하게 정리해. 얘 그림은 좀 커야 될 거야. 나도 너네들을 위해서 한 4번 그렸다가 지운 거지. 그렇지? 어? 여러분들 한 번에 좀 크게 잘 그려봐.
정리한 것들 외워. 됐나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야 돼. 됐나? 이제 지워도 될까? 됐죠? 자, 이따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서 이제 그 밑에 것도 풀어보고요. 이거 원의 중심은 이게 이제 반지름이 1하고 5가 나오잖아, 이게. 그치? 얘가 1,1, 5,5였던 거야. 자, 필수의 이제 9번. 두 원이 있고요. 자, 얘 원의 중심은 0,0이고 얘는 0,3. 얘는 반지름이 2. 반지름이 주어지지 않았지. 그럼 조건에 따라서 R은 점점점 뭐 한다? 커지면서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생겨. 자, 이 내용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40페이지 펴가 한다. 아니구나. 50페이지. 자, 51페이지 보면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있지. 51페이지. 막 공식처럼 나왔지, 그치? 여러분들이 얘는 그냥 쳐다보면 돼, 그냥. 중1 때 했던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1학년 2학기 때. 그냥 참조만 하고. 자, 이제 고등수학 원의 위치 관계로 가자. 자, 필수예제 9번에서 문제에서 말하기를. 얘는 아직 그리지 마. 좌표축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 나중에 그릴 때. 원의 중심 0,0, 반지름 2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원의 중심이 얼마? 3이지, 그치?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두 원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렇지? 집중해. 자, 이 자리가 3이야.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면? 반지름이 1이 되면 뭐야? 두 원이 어때? 뭐 했어? 왜 접했다 그래? 따라해. 왜 접? 두 번째. 얘들아, 이 자리가 마이너스 2야 지금. 그럼 얘가 원의 중심이었지. 그럼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5가 되겠지? 따라서 반지름이 5가 되면 그림은 어떻게 될까?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얘가 3인데
반지름이 5가 되면 이 원이 어떻게 돼? 빨간색 원에 안쪽으로 접하지. 그럼 이런 원의 관계를 우리가 내접이라 그래. 따라해. 내접. 외접. 그러면 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지. 잘 고민해봐. 자, 좌표축 때문에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원이 점점점 커져서 뭐 했어 지금? 외접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지?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원이 점점 커져서 내접할 때지. 그럼 외접과 내접 사이가 되겠네. 됐어? 어? 그럼 이때 반지름이 얼마야? 1일 때 외접했고 5일 때 내접했으니까 반지름은 1과 5 사이면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답은 얘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알아서 그림을 1번, 2번을 그리든 뭐 얘를 그리든 얘를 그리면 좋긴 하겠는데 좌표축 그려 세봐 그냥. 난감하고 너도 그린 거 보니까 집에 가서 복습을 못 하겠는데. 아휴. 이거 영상 싫어. 됐니?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필수 예제 9에 2번을 해봐. 자, 풀이 들어갑니다. 자, 봐. 설명 들어 무조건. x제곱 y제곱이 계속 현재 1일 때지. 그럼 2를 절반하면 얼마야? 1. 부호 바꾸면 됐어. 마이너스 2. 2로 나누면 얼마야? 부호 바꾸면 이거 바로 원의 중심이다. 그렇게 하면 얘는 원의 중심이 얼마야? 2, 마이너스 3이다 무조건. 자, 보자 한번. 자, 마이너스 1,1이 됐지, 그치? 맞아? 자, 여기서 1이 생겼고 1이 생겼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얘가 r제곱,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는
y 더하기 3의 제곱 3 넘어갔고 더하기 4 더하기 9 얘는 루트 얼마야? 16 그래서 4가 됐다. 됐어? 그러면 여기에선 마이너스 k 더하기 때문에 원이 점점 변화가 생긴다. 얘는 고정이 됐다. 그럼 고정된 원을 하나 그려. 자, 좌표 평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지 마. 그냥 할게. x좌표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니까 마이너스 1,1은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가 대충 2, 마이너스 3을 반지름 4짜리로 그렸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해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1과 2 빼고 제곱하면 9 16 이 길이는 5야. 알겠니? 따라서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니? 외접이라고 하면 자 얘들아 반지름 얼마? 얘가 4지. 그럼 외접하려면 반지름 얼마가 돼야 돼? 1 돼서 가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반지름 1의 제곱해서 1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따라서 k 값이 얼마 돼? 그래서 k가 1이 되는 거지. 되니? 이거 공식으로 막 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림 그려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 이게 돌아가고 있네. 그래. 자 이제 넘어갑니다. 필수에 이제 10번. 서영이는 아마 이거 지금 설명 못 알아들을 거야. 그 인강 볼 때 선생님 거 영상 찍은 거 볼 때 주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쪽 영상은 들었어? 못 들은 거 같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너 이 수업은 못 알아들을 건데 어쩔 수 없어. 자 필수에 이제 10번 보면 두 원의 교점가라고 했지. 그렇지? 근데 실질적으로 두 원이 이제 봐봐. 식세어진 게.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 있는 식들은 뭐도 아니야? 인수분해도 아니야. 인수분해요. 그러니까 얘를 실질적으로 교점을 구해가지고 그럼 원이 두 개가 생길 거 아니야. 교점 두 개 생겼지. 그리고 점 하나 주어졌네. 0,1을 지난다고? 그럼 점 3개 주어졌지. 그럼 점 3개를 대입하면 아까 원의 방정식 구했지. 그 들어온 걸 풀겠냐고. 그래서 교점을 구할 필요 없는 굉장히 강력한 식이 있었지. 따라해. 교점을 구할 필요 없는 식. 자, 두 원이 나왔지. 그래서 이름이 뭐야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얘가. 알겠니? 자, 필수에 10번에다가 적어. 크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서영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적어. 적고 이따가 집에 가지 말고 남아서 집에 밥 먹고 와야 되겠다. 그치? 밥 먹고 와서 직방 먼저 끝내. 그래야지 이 설명이 같이 연결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는영 상태였기 때문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하자고 있었고 직선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어. 그렇지? 자, 이 식의 장점이 뭐였지? 교점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 그렇지? 그러면 아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 했었는데 두 원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적지 마.
그럼 현재 교점이 두 개야. 교점을 구했다 쳐. 그럼 점 두 개 가지고 원을 수없이 많이 그릴 수 있다고 했지. 셀 수 없이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0,1을 지나는 원은 무조건 몇 개야? 한 개가 나타난다.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썼고 두 번째는 0,1을 대입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어. 자, 대입해봐. 이 원의 위치는 바뀔 수 있어? 상관없어? 알겠지? 상관없어. 답은 똑같이 나와. K 값은 다르게 나올 뿐이지. 자, 정리했더니 K가 얼마 나오나? 7 나온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K는 7을 대입하면 돼. 그럼 결론은 이게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면 암산하더라도 바로 나와. 굉장히 쉽게 풀지. 교점 진짜 구해서 했다가 날 새는 거야. 됐나요? 또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특히 원방이야. 고생만 해. 이쪽이 특히나 이것 때문에 진짜 구해 애들이 혼자 공부했던 애들은. 인강이라도 봐야지. 자, 그래서 8로 나눠주게 된다. 이제 깔끔하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가급적이면 1로 놓아. 왜? 일반적으로 놓을 때는 있잖아. 기본형 아니면 표준형 아니면 일반형이야. 근데 보통 표준형 일반형인데 일반형 할 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뭐였어? 1이었지. 여기가 표준형 아니 일반형 썼을 때 표준형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얼마냐 이거. 답을 이렇게 놓으면 돼. 굉장히 어려워 보였지만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대로 얘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얘가 크게 부작용이 있진 않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필수예제 10번에다가 그려. 이거 말고 필수예제 10번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 이런 원을 구한 거야. 물론 이제 빨간색 원이 더 작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그렸어. 크게. 여러분들 그리기 쉬우라고. 지울까? 이렇게 그리자. 원래는 더 작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원래는 그림이 이게 2점 지나고 이게 작아. 작은데 그냥 일부러 이렇게 그렸어. 이런 뜻이야. 어쨌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그럼 쓸 때 이제 다 그렸으니까 이거 봐. 그리는데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이거 할 때 이거 뭐 자체가 이거 는영 K 값에 상관없어야 되는 거니까 는영 이 는영까지 한 거야. 그럼 필수예제 11번 1 더하기 K 1 쓸 건데 10 봐봐. X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써있지. 뭐라고 쓸 거야?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내야 돼? 아니면 는 5라고 써야 돼? 빼기 5라고 써야 돼? 빼기 5라고 해야 돼. 는 0까지 해야 돼. 빼기 5인데 는 0 할 필요 없고. 이해됐어? 가로 안에 뭐라고 적어야 돼? 다 적혀있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문자가 여기 A가 있잖아. 그럼 두 개의 위치를 원래 좀 바꿔줘야 돼. 일반적으로. 그게 편해. 근데 얘는 일부러 안 바꿨는데 왜 그러냐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뭘 구하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필수예제 11번에다가 적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됐나요? 그럼 원래 원의 방정식이었는데 왜 직선이 됐느냐? 얘들아, 직선이 되려면 x제곱과 y제곱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져줘야 되면 돼. k가 얼마가 되면 될까?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문제가 나중에 꼬이면 꼭 마이너스 1일 때에만 그 문제가 그런 말이 나오면 틀려. 어쨌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되면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지지, 그치? 1번 k는 마이너스 1 대입 해. 바로 얘가 된다. 이따 이제 문제 풀 때 엄청나게 사용되는 거야. 서영이는 이것만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쓰는 것만. 그럼 별 문제 없어. 계속 설명하는 내용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직선을 구한 거야, 얘가.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 거야. 근데 이 직선이 누구랑 수직이래? y는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가 3이지. 자, 얘 기울기 배운대로 하자.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y 앞에 개수분해. 다시.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해? 불러봐. 개수분해. 그 다음 X. x의 개수. 그렇지?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 부호 바꿔. 뿔뿔이었으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얼마가 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기울기고 수직 관계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따라서 3분의 마이너스 1 되면 되잖아.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따라서 얘가 얼마? 얘가 1이 된다. 끝. 자, 필수예제 12번. 문제 뭐라고 적혀있니? 공통현의 길이라고 했지, 그치? 여러분들 필수예제 12번에다가 옆에다가 적어. 공통현의 길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더 쉽게 풀 수 있고. 저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지 않는 문제는 중3 하 내용이고 저걸 이용하게 되는 건 고등수학 문제가 된다. 자, 적어놔. 자, 공통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선 얘부터 정리하면, 자, 8x니까 바로 절반 때려. 자, 마이너스 6이지 바로 절반 때려. 얼마야 그러면? 자, 5가 넘어갔고 여기서 16하고 9가 생겼지.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20. 바로 가능하지? 맞나요?
자, 얘가 이름이 뭐라고? 노란색은 여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렇지? 이름하여 공통현의 방정식. 따라해. 공통현. 자, 우선 파란색이 공통현이야. 기억하나? 이 원과 이 원, 현 하나 가지고 공통으로 현을 만들었어.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따라해. 공통현의 방정식.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 직선의 방정식 이용하자고 했잖아. 그치? 이름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른다. 또 적자. 그래서 얘는 책 내용이 있는데 거기다 한꺼번에 다 적어. 깨끗하게. 공통현의 방정식. 다음 주 액파는 주로 원 시킬 거야. 이쪽 파트에서는. 자, 공통현의 방정식. 됐나요? 공통현의 방정식. 자, 그러면 자, 이 원을 뭘로 할까? 그냥 0,0으로 할게.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그냥 우리가 편한 쪽으로. 반지름이 얼마야 그러면? 반지름 뭐지? 얘를 선택해도 상관없어. 자,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자. 써볼래 한번? 얘 원을 얘부터 먼저 쓰고 공통현의 방정식 구해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으로 나올 거야. 이해됐나? 뭔 거야? 왜 느냐? 어디가 느한 거야? 여기? 뭐 한 거야? 여기? 그냥 더하기 K인데? 아니, 20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25가 된 것 뿐이지. 얘들아, 얘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얘만 쓰는 거지. 왜? K 값에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가 는영되고 자동으로 얘가 는영이니까 주어진 식이 됐잖아. 됐어? 자, 그럼 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파란색 길인데 따라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직선이 얘란 말이야 이게 지금. 하고 0,0. 그러면 4, 4, 16, 3, 3은 9. 0, 0 들어가니까 15만 남지. 따라서 얘는 얼마야? 3.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3이 되는 거야. 됐나요? 소연이 이따 쉬는 시간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앞에서 찾아서 외워. 자,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부분 봐. 우리가 중3 하에서 얘가 5고 얘가 3이니까 이 길이 얼마야? 피타고라스. 4.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등분한다고 했지. 따라서 이 길이가 4니까 얘도 얼마야? 4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답은 얼마야? 8. 그냥 풀면 중3하.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해서 풀면 고등수학. 이해됐나?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두 번째 파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좀 지금 계속 진도 나가면 이제 지금쯤 이제 멘붕 올 때가 됐어, 그렇지?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는 시간만 충분히 한 30분만 주도록 할게. 알겠지? 그리고 몇 개 푼 다음에 다시 이제 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우선 파트 1 설명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푸세요.